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살짝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도망가신 것 같은데요. 딱 야반 도주한 느낌이죠. 네. 저 지금 안녕하세요, 강 PD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림동에 왔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다중주택을 보러 갈 건데 원룸이 무려 20개, 오. 그리고 쓰리룸도 2개 있어요. 총 22개 호실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건축물 현황도를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오. 우리 서울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다가구 다중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제가 미리 전화 조사를 해봤는데 월세 세팅하면 1,300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하죠. 네. 그래서 진짜로 그러한지 오늘 조사를 자세히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 물건이 올해 24년 8월에 나왔었어요. 아. 근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변경이 됐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거의 한 4달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나와가지고 또 없어질까봐 지금 부랴부랴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이 도림천이죠. 네. 이 신림동도 사실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러 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물건은 이 도림천 중심으로 이쪽 신원동 쪽에 있어요. 아. 오늘 물건이 이 신림동 4번 출구로 나오면 상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도림천을 중심으로 이제 신원동인데 이 장점이 뭘까요? 1인 가구들이 많이 살아요. 네,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것도 장점인데, 근데 여기 언덕이 없어요. 다 네. 평지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가가 안쪽으로는 이제 없으니까 조용한 또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신림동 안에서도 이 신원동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매물들이 경매를 거의 잘 안 나와요. 거의 뭐 1년에 한 건, 2건 나오다가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23년도 작년에 조금 나왔었고요. 24년도에는 그래도 좀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런 전세 사기, 전세 사태 때문에 이 다가구 다중주택에 다시는 어때요? 전세로 사람들이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올해, 내년까지는 이런 준신축의 매물들이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는 경매로 좋은 물건들을 찾아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 다중주택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서울에 다가구 다중주택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좋은 물건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이 다가구 그리고 다중주택도 어때요? 아파트나 빌라처럼 가지고 있다가 금방 매도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일단 낙찰 받게 되면 몇 년이든 이제 운영할 텐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입지에 또 안 좋은 다가구를 받게 되면 운영할 때도 스트레스고 또 매도할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물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울 다가구도 매매가 잘 되는 편인가요? 매매가 되는 시기가 있죠. 아. 그리고 입지가 괜찮고 매물이 괜찮아야 그 시기에 가장 빨리 또 매도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물건 하시기를 좀 권장드리죠. 네. 아이고, 여기 아이들이 산책을 많이 하네요. 부지런히 오게 조다 더 빨리 오세요. 아이들 지나가고. 우리가 다가구 다중주택 볼 때는 입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가능한 이 관악구 안에서도 2호선 라인 그리고 동작구 안에서도 7호선 라인 안에서 보라고 좀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게 대부분 다가구보다는 다중주택이잖아요. 네.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역세권 안에서도 보셔야 되는데 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어떤 일자리를 네. 갈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잘 따져보면서 좋은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물건은 신림역에서 8분 거리예요. 8분 거리면 역세권이죠. 역세권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지구.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 너무 괜찮아요. 강남 여의도까지도 접근이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신림역이 또 장점이 있어요. 여의도든 강남이든 2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이 신원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금방 오늘 물건이거든요. 네. 네, 가서 한번 보시죠. 네.
여기가 골목이 되게 좁죠. 네. 이게 여기가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골목들이 굉장히 좀 좁아요. 근데 대부분 좀 오래된 다가구부터 해서 최근에 지어진 다중주택 다가구들이 많아서 아이고 여기가 재개발 일어나기는 참 쉽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이거 오늘 물건 다 도착했네요. 근데 이 도로도 굉장히 좀 좁아요. 좀 차 한 대 들어오기가 좀 쉽진 않겠어요. 군데군데 지금 주차를 해놨는데 겨우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좁긴 좁네요. 네. 근데 어쨌든 역세권이니까 차가 없어진 수요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중주택 볼 때는 반드시 역세권 안에서만 보셔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앞에 뭐 버스 있으니까 괜찮다 뭐 그러시는데 안 괜찮습니다. 물론 수요가 충분할 때는 시기가 좋을 때는 다 괜찮긴 한데 모든 게 항상 좋지만은 않거든요. 안 좋을 때는 입지가 안 좋은 데부터 공실나기 시작하니까 가능한 괜찮은 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물건 지금 와. 의리의리하죠. 일단은 실외기부터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다가구 다중주택 많이 보러 다녔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처음이에요. 네. 이건 처음부터 설계를 굉장히 신경 써서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쭉 둘러볼 텐데 일단은 건물이 높습니다. 네. 지금 반지하가 있고 지상층으로는 6층까지 있어요. 그럼 총 7개 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지금 반지하에 4개 호실, 1층부터 이제 4층까지도 각각 4개 호실 이렇게 해서 원룸이 20개 있고요. 그 다음에 5층, 6층이 각각 3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22개 호실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에 이 창문들 보시면 이게 일반 다가구에서 볼 수 없는 창문이에요. 네. 굉장히 넓죠. 빌라 거실보다는 좀 작긴 한데 거기서 볼 수 있는 창문 같아요. 이쪽 창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볕은 또 굉장히 잘 드네요. 이쪽 면으로도 볕이 굉장히 또 잘 들고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주차는 좀 부족하죠. 그래도 네. 한 대, 2대, 3대까지는 가능하죠. 그리고 반지하도 완전 지하는 아니에요. 창이 꽤 넓고 근데 또 장점이 이쪽에도 도로가 있고 이쪽에도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덜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중주택 보면 굉장히 또 답답하잖아요. 근데 앞에 막히는 게 엄청 많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거의 벽뷰일 텐데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3면이 꽤 뚫려 있어요. 특히 1층 창 굉장히 커요. 신기하네요. 근데 다가구를 이렇게 높게 지을 수가 있나요? 위반이죠. 아. 위반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좀 나오죠. 이행강제금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신림동에 경매가 나온 물건 때문에 그러는데 이행강제금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략적인 금액만 드릴 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꽤 되거든요. 그 매년 3천만 원 이상 나오고. 3천만 원이요? 네. 그렇구나. 아이고, 확인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3천만 원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주택가에 전화를 한 거거든요. 건축가까지 걸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와서 좀 보셔야겠네요. 이쪽이죠. 이쪽 보면 4층에 색깔을 거의 좀 비슷하게 해놓긴 했는데 위반 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부분, 그리고 위에 옥상 전체다네요. 면적이 꽤 넓어요. 자, 건축물 대장 잠깐 보면 4층에 30제곱미터, 그리고 5층에 10제곱미터, 그리고 옥상에 45제곱미터, 합쳐서 85제곱미터예요. 그런 거 치고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네요. 네. 3천만 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익률 따져보고 이제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될 것 맞아, 같아요. 우리 수익률 좀 따져봐야 돼요. 네. 3천만 원이면 좀 월에 250씩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행강제금이 건물 자체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은 계속 강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빠지긴 할 거예요. 건물 자체가 21년 12월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3년 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높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이행강제금 반드시 계산을 해보고 수익률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몇 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이 좀 낮아져요? 정해져 있진 않아요.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네,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경매 정보지도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이행강제금 때문에 살짝 놀래서 어쨌든 경매 정보지 잠깐 좀 볼게요. 네. 오늘 물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다중주택이에요. 그리고 토지가 53.9평이긴 한데 보니까 일부 도로 후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축 부지는 51평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서울 관악구의 신림동에 50평 꽤 넓죠. 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총 160평입니다. 근데 이게 증축된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 면적도 조금 더 넓을 거예요. 감정가는 23억 8,300만 원에 나왔습니다. 현재 신건입니다.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나왔었는데 변경됐다가 지금 다시 진행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요 19억 6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인 거예요. 자, 우리 권리사항도 봐야 되는데 이게 22년 1월 7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호실이 총 22개 있죠. 네. 근데 임차인분이 24분이 전입되어 있어요. 24분이 전부 다 임차인은 아니에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대항력이 있으신 임차인분은 또 없으세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특이사항은 없고 낙찰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인수되는 금액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입찰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김장 하시나 보네요. 이쪽 들어가서 마저 말씀드리면 제가 임차인 현황을 보다 보니까 특이사항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소유주가 지니펑으로 돼 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 제가 세대 열람을 보니까 지니펑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더 확인했을까요? 등기? 외국인 체류 확인선을 확인하니까 지니펑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건축물 대장을 다시 보니까 주민번호 뒷자리에 앞번호 있잖아요. 네. 이게 5로 돼 있더라고요. 아. 외국인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리고 지니펑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뭐가 느껴져요? 중국 네, 중국 사람인 것 네. 같죠. 네. 그래서 지금 소유자가 전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전입 일자에 진씨, 성이 진씨예요. 진씨가 2분 더 있거든요. 가족이 좀 전입을 하지 않았을까 유추를 해봅니다. 그럼 현재 살고 계신 거네요. 현재 전입은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또 가서 봐야겠죠. 아, 네. 이제 경매 나왔으니까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제가 임차인 현황을 좀 더 보니까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801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까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801호 한번 배를 눌러봐야겠죠. 진짜요? 누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니 하오마, 미시팔로마 중국어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요즘 뭐 핸드폰에서 통역도 잘 해주니까. 네. 아무튼 우리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물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건물 외관만 봤을 때는 너무 웅장하고 크고 너무 좋긴 한데 이행강제금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네. 이것도 더하기 빼기 해보고 수익 남을 수 있는 금액에 입찰을 하면 되겠죠.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니까 와, 우편물이. 엄청 쌓여 있네요. 네. 그래서 대충 어떤 호실이 점유자가 없는지 유추는 가능하죠. 801호 엄청 쌓였어요. 아까 제가 801호에 소유자가 살고 있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801호에 맞다, 중국인. 현재 지금 거주 안 하고 있네요. 거주하고 있으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저 여기 단점 찾았습니다. 네, 우편물이 비에 젖어요. 젖을 수 있네요. 네. 젖은 자국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게 집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우편함은 신경 못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편물이 오면 바로바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기타 호실들도 일부 좀 쌓이기 시작한 거 봐서는 최근에 나가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내부에 들어가서 물건을 조금 더 보시죠. 네. 문은 골드입니다. 네, 현재 지금 내부에 들어왔는데 또 1층부터 센서등이 지금 나가 있어요. 불이 안 켜져서 좀 살짝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잘 적혀져 있는데 11월까지는 계속 관리는 되고 있어요.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면 여기 현관 부분이 또 굉장히 좀 좁죠. 네. 그리고 단점이 아까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방 계단이든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지층에는 또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냄새가 향기로운데요. 예. 청소업체가 페브리즈 뿌리고 왔어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해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지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지층에도 만들려면 땅을 더 파야 되거든요. 돈이 더 많이 들겠죠. 네. 문 상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제 다중주택 다가오고 보면 문이 굉장히 좁거든요. 네. 여기는 그래도 빌라 문 정도 크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번호키로 다 되어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4개 호실이 있습니다. 센스 있으십니다. 네. 우리 늘 보시죠? 지층 B02로 한 게 아니라 102로 했죠. 네. 네, 이거는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 했다. 그리고 반지하인데 지금 곰팡이 냄새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네. 벽도 만져보면 습기 차거나 한 것도 없고 그냥 바닥도 굉장히 말라 있어요. 그래서 뭐 침수 흔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오. 여기는 창고. 넓네요. 꽤 넓어요. 안에 문이 하나 또 있어요. 네, 저 문이 뭘까요? 그리고 손잡이도 비싼 거 좀 썼죠. 그리고 타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거 쓴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이 이거인 것 같아요. 아, 보일러인가요? 네, 보일러. 아래도 보일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일러실도 일괄적으로 그냥 설계를 다 똑같이 해놨어요. 다만 수리하러 갈 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안에 들어가도 층고는 또 높으니까 네.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층. 크게 2라고 써놨네요. 네. 그래서 1층이지만 오. 2층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딱 눌러보면 2층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2, 3 하고 4층이 없어요. 중국인들도 4자 좀 싫어하나요? 아 근데 중국인들이 8자 좋아하거든요. 아, 8자요? 그래서 본인들이 8층에 살려고 4를 뺐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4층을 좀 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1, 2, 3, 4, 5, 6, 6개 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골드로 되어 있죠. 네. 취향을 좀 반영한 것 같아요. 그리고 CCTV가 있는데 지금 다 꺼져 있어요. 전원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라는 흔적이 안 남겠죠. 네. 장점이죠. 복도마다 이렇게 환기할 수 있는 창이 잘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열어놓으니까 또 바람이 또 잘 들어오네요. 또 설계를 좀 잘 한 것 같아요. 올라가 보시죠. 계단 하나하나는 조금 높아요. 경사가 좀 있어요. 여기도 보일러실, 불킨 스위치까지 꼼꼼하게 배려해서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지층만 좀 특이사항인 줄 알았는데 지층도 1층도 여기 2층도 층고는 높아요. 높죠. 이건 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다닥다닥 좀 문이 붙어 있긴 한데 막 답답한 느낌은 없죠. 네. 그래서 지층, 1층, 2층까지 여기까지는 방이 각각 4개 호실씩 있고요. 요즘 이거 잘 붙여놓더라고요. 침대가 남아있네요. 아마 침대를 옵션으로 주는 것 같아요. 다가구 원룸의 장점이 또 옵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나와 있는 원룸들이 4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잖아요. 네. 그래야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죠. 옵션 주는 거는 주인 마음대로 주는 건가요? 근데 주인 마음이긴 한데 옵션이 없으면 좀 저렴할 거고 아. 옵션이 많으면 조금 더 비쌀 거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원룸, 다가구 원룸은 다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5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3층 여기도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다 똑같아요. 네. 살짝 여기에 아. 먼지는 좀 많이 쌓였다 그쵸? 먼지. 아, 많이 쌓였네요. 이게 청소하시는 분이 주인이 없으니까 바닥만 쓸고 가시는 것 같아요. 벽도 한 번씩 닦아줘야 이 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매트릭스랑 침대 프레임이 나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침대가 들어가 있는지 위추가 가능하네요. 근데 여기 계단층 거의 다 센스등이 다 나가 있네요. 여기는 6이지만 실제는 4층 해서 총 5개 층이죠. 원룸이 4개씩 20개 있는 거고요. 구조는 여기까지는 똑같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3룸 1개 호실 개줄 아닌가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8층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 막 짐들이 엄청 남아 있어요. 네. 누구 짐일까요? 진짜 또 함부로 만지면 안 되니까 올라가고요.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잠시만요. 옥상이 아니라 옷실은 또 안 붙여져 있어요. 801호여야 되는데 살짝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아무도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살짝만 좀 들어가 보시죠. 아, 네. 제가 아까 801호에 주인 세대가 살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근데 아까 우리 801호 보니까 우편 물이 엄청 쌓였잖아요. 네. 이제 전입은 되어 있는데 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신발이나 이런 거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와, 지금 이러면 도시가스도 아마 끊겨 있을 것 같고 도망가신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도망가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기도 끊겼어요. 아니, 문 열고 집 놔놔두고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필요한 짐만 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아이고야. 와. 전기도 차단됐다라고 나와요. 네, 전기도 지금 다 나간 상태. 살짝만 들어와서 좀 보고 가죠. 여기가 주인 세대의 3룸이에요. 7층이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여기가 거실. 와. 피아노도 두고 다 나갔네요. 여기 침대에 옷까지 다 있어요. 딱 야반 도주한 느낌이죠. 네. 화분들도 보니까 다 지금 말랐잖아요. 네. 좀 떠난 지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창문을 또 다 열어놨네요. 여기도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아이고 더럽다. 여기가 애기 방인 것 같거든요. 애기 짐들도 그냥 두고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잠깐 비운 흔적이 아니라 나가신 지 꽤 된 흔적이에요.
보면 먼지도 좀 엄청 쌓여 있고. 아이고야. 냉장고 가져가셨네요, 그거 좀. 네, 필요한 것만 띄워가지고 그냥 급하게 나가신 것 같아요. 임차인들도 다 아시는 거겠죠? 너무 심하네요, 이거. 네. 네, 또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네. 네, 넓이상으로 봤을 땐 701호랑 801호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은 없죠. 사실은 이게 어디냐면 옥상 있죠. 옥상 위에 계단실 있죠. 네네. 그 계단실을 확장해서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7층은 옥상을 확장한 거고 이 8층, 정확히는 여기가 6층이긴 하죠. 여기는 그 계단실을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 자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위에도 다 불법이니까. 정확히는 원래 있어야 될 계단실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건 다 지금 판넬로 되어 있어서 판넬로 되어 있긴 한데 쭉 둘러봤지만 뭐 곰팡이나 막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춥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죠. 음. 천장용 에어컨. 이 방에도 에어컨이 있고요. 아까는 제 긴장해서 잘 못 봤는데 천장용 에어컨이 각 방마다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애기 방도 에어컨이 있고요. 아마 7층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아래 원룸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천장용으로 돼 있거나 했겠죠. 아이고, 아무튼 내려가 보시죠. 이런 상황도 처음이라 이게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들리긴 하는데 네. 내려가서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시죠. 네. 네. 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까요? 네. 엘리베이터 한번 불러볼게요.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너무 좋아요. 네. 물론 이게 이제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 그 낙찰받고 나시면 운영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다중주택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 1층, 2층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어요. 현황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윗부분도 증축 부분이고 네. 사실 옥상이고 계단실인데 주거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다중주택도 그렇고 다가구도 그렇고 규정이 있어요. 지면이 50% 이상 묻힌 반지하는 상관이 없는데 지상층으로는 3개 층까지만 허용이 돼요. 면적은 660제곱미터 아래서. 근데 그 이상 범위를 넘어가면 더 이상 다가구도 다중주택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중주택의 범위가 벗어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월세를 받으시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월세를 받으면 얘는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매도 시점에 보시면 이게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각 호실별로 주택세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나중에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생기겠죠. 네. 그렇다라고 해서 낙찰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운영하면 되는데 이걸 알고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2개 층이 현재 공구상 사무실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건축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일이 모르잖아요. 누군가 신고는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가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평생 이행강제금 낸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원상복구를 해놨다가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 해제를 하고 다시 주거용으로 복구를 한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원상복구하고 다시 복구하고 세팅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 임차인 다시 명도를 해야 되고 또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거, 시간적인 어떤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동안 내가 이제 버틸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구상 사무실이 1개 층이라고 하면 나머지 3개 층에서 월세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2개 층이라고 하면 계산은 한 번 더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간혹 보다 보면 공구상 사무실이 막 4개 층, 5개 층 있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거 다 공산다로 생각해봐요. 못 버텨요. 네. 매달 마이너스인 거죠. 이자만 계속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물건 장점도 많지만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좀 들어가야 되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네는 저희가 이미 기존에 와서 한번 시세 조사는 했었어요. 네.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원룸 구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방 구할 거 아니라고 하면 방도 안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여긴 또 월세가 굉장히 또 잘 맞춰지는 곳이에요. 그때 원룸 시세가 어땠죠? 물론 이제 방 크기마다 좀 다르긴 해요. 네. 우리 거는 지금 한 5평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50에서 60 받을 수 있어요. 네, 50에서 60까지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조차도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원룸
안에 상태도 봐야 되고 아, 네. 근처에 50배 나온 거, 55에 나온 거, 60에 나온 거 원룸들이랑 비교를 해봐야 우리 원룸이 이 지역에서 50에 받을지 55에 받을지 60에 받을지가 결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이 또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가구는 조사할 게 그래서 조금 많아요. 어쨌든 여기서 원룸 맞추는데 문제는 없어요. 수요가 충분한 곳이고 공실 염려가 없죠.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정확한 거는 정확히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지하다 보니까 50 다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40에서 45 정도 네.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지상층은 50에서 55, 그리고 넓은 방은 한 60까지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16개 오실, 지층이 4개 오실, 지상층이 16개 오실, 그리고 지상층이어도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네. 예, 높다라고 하더라도 월세는 그대로 받거나 혹은 오히려 뷰가 확보가 되니까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3룸이 2개가 있었죠. 네. 물론 이제 증축된 면적이 있는 3룸이라 뭐 엄청 높게 받기는 어려워요. 한 130, 140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거예요. 네. 일대 시세 확인해 보면.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 건물 얼마 가능해요? 1,300만 원이 가능한 엄청난 규모의 다중주택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비용도 나가고 이자 비용도 나가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얼마의 낙찰 받느냐, 그리고 얼마큼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대출을 80% 받았다라고 하면 대출은 16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5% 내외 정도 해요. 그리고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5%로 계산하면 월 이자가 어떻게 되죠? 670 정도 되죠. 1300에서 670 빼면 630만 원. 630. 그리고 우리가 관리비를 또 별도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관리비에서 나오는 수익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 관리비는 한 8에서 1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이래저래 진짜로 나가는 관리비까지 빼면 한 100만 원 이상은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면 730만 원의 수익이 나는 물건이긴 하지만, 우리 아까 뭐가 있었어요? 이행강제금이. 이행강제금이 연간 거의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월로 따지면 250이잖아요. 네. 그래서 730에서 250 빼면 한 480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아쉽네요, 이행강제금.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월세는 계속 올라갈 개연성이 크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순수익은 조금 더 많아질 거고, 우리가 16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가 일단은 좀 많이 나가긴 하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순수익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3룸 2개가 있잖아요. 네. 에어비앤비는 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위반 건축물이어서 그래요. 아, 위반 건축물엔 에어비앤비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못 돌리지만 그래도 33M2는 돌릴 수 있으니까 원룸이든 3룸이든 일부 우리가 33M2를 돌리면 추가적인 수익은 더 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잘 활용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33M2 정규 과정 속에서 다 알려드리는 거고, 근데 우리가 다가구를 받으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다가구를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건 너무 더 중요해요. 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방 하나당 5만 원을 올려받았다. 방이 지금 22개잖아요. 얼마예요? 110만 원이죠. 1년이면요. 1,320만 원이잖아요. 수익률 5%로 따져도 건물의 가치가 거의 2억 6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가 상승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 이제는 한 건물의 건물주로서, 이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 운영할지를 계속 고민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 더 낙찰에서는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원님들이 낙찰을 받으면 낙찰 받으신 회원님들 별도로 관리를 하죠. 네. 그래서 명도하는 거, 그리고 단기 매도라고 하면 매도하는 과정, 그리고 다가구라고 하면 이제 운영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근처에 이제 매물들이 좀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렴한 게 없어요. 제가 몇 군데 좀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여기는 특히 주인들이 매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호가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건 정도의 컨디션이다라고 하면 지금 다 30억대가 넘어가요. 와. 그리고 이거보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거, 방이 16개고 2020년, 2018년, 2017년에 지어진 것도 25억, 27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당 지금 거의 한 5,800에서 6,000까지도 돼요. 꽤 비싸죠. 이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봉천동이랑은 또 다르죠. 네. 살짝 높긴 한데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거래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팔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네. 근데 오늘 물건은 경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고, 어쨌든 입지상으로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신림역에서 8분 거리에, 또 신림역이면 2호선, 신림선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직장 가기도 또 편하고, 네. 건물은 3년, 이제 만 3년 돼서 너무 좋고, 방도 원룸이 20개, 그리고 쓰리룸이 2개,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원동에 있다라는 거 너무 좋죠. 다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행강제금이 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다중주택의 어떤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잘 운영해야 된다. 이건 인지만 하고 잘 운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의사항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입찰 들어가실 분들은 정확하게 또 조사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네. 저희가 낙찰 예상가를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살짝 좀 말할까 했는데 이러면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조용히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마치면 되나요? 주인이 도망간 거는 큰 문제 안 되나요? 어차피 주인 연락 안 되는 다가구든 빌라든 아파트든 많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네. 근데 저 짐들이 문제죠. 근데 저거 그냥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되거든요. 주인하고 연락이 된다라고 하면 아 이거 너네가 버리고 간 거니까 적법하게 우리는 이제 폐기 처분하겠다라는 이제 동의를 받으면 좋은데 연락이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동의조차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미 이제 문은 따져 있죠. 네. 들어갈 수 있는데 짐이 있잖아요. 네.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집주인이 여기에 금이 뭐 50kg 있었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회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어려워하니까 저희가 또 상담을 다 해드리죠. 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네. 다가구는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더 낙찰은 상담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경매도 배우고 이런 좋은 다가구 받으셔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경매 평생의 연 실전반에서 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빨리 가시죠. 네.